네, 오늘 정치토픽 첫 번째입니다. 다급한 조국이 이재명 급소를 찔러버렸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릴 새도 없이 이재명에게 어떤 해가 가는지, 자기를 8개월 만인가요? 그 감옥 가서 2년 있어야 되는데 8개월 만에 석방을 해준 이재명. 물론 그 전에 밀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죠. 이 하루로 특사에 포함시켜서 석방해주는 대신 그 전에 대선에서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 대가로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바로 석방해준다. 이 밀약이 있었겠죠. 있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썰이.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석방을 시켜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문제를 찔러버렸습니다. 이재명 지금 느긋하게 지금 언제 갔습니까? 17일 날 갔는데, 월요일 날 갔는데 26일 날 수요일 날 모레 온다고 하니까 뭐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아프리카, 중동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뭐 오늘 터키에 갔습니다. 터키에 갔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대장동 몸통 의혹이 이재명 아니냐, 이게 이제 공론화가 되는 단계로 막 접어들고 있죠. 이게 공론화되면은 결국은 대장동 이재명은 왜 재판 안 해? 이런 말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김만배를 비롯해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를 저지를 시켜서, 검찰 항소를 저지를 시켜서 돈방석에 앉혔죠. 일종의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재명이 없는 사이에 이 이슈로, 핵심 이슈로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검찰장 18명을 고발을 한다. 이게 이제 뭐 너무 파문이 크니까는 뭐 일단락 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걸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 김병기 또 원내대표는 반발해서 자중질환이 막 일어났죠. 이게 다 이재명의 대장동 리스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 민주당이 먼저 하자고 했고, 자, 그러면은 뭐 하자.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야지 이재명 재판이 법정에서는 중단됐지만은 대장동 재판이 이게 국회에서 열릴 수가 있는 거죠. 국정조사하면. 거기다가 또 조작 기소라고 했지만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 국민이 TV 생중계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죠. 대장동 재판 재개하면 다른 것도 같이 재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도 지금 이 밑자락에 깔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재명이 몸통 의혹이 있는 대장동을 놓고 토론을 하자고, 그래서 조국이 불쑥 지르는 바람에 이게 장동혁이 받아들인, 자,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조국이 던진 장동혁과 1대1 토론, 이게 거의 성사가 되는 단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거는 이 한동훈하고 조국하고 티격태격 했던 거죠. 처음에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간 천문학적인 돈, 이거를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동훈이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는 조국이 내가 교수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대장동 일당 돈은 국가 환수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발끈해서 그럼 나하고 토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장동혁이 또 꼼수를 궁리를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한동훈하고 토론하면은 밀리는 것도 밀리는 것이고, 한동훈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전직 당대표죠. 자기는 이제 당대표, 어제 새로 당대표 또 됐습니다. 나는 당대표 여태까지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비대위원장이었던데, 어제 당대표 다시 혼자 출마해가지고 뭐 100% 가까운 찬성으로 어쨌든 당대표를 했습니다. 자기는 당대표니까 당대표끼리 하자 해서 장동혁 대표에게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대장동 토론.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을 딱 하니까 격은 일단 맞지 않죠. 왜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7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당의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고, 조국은 기껏 12석을 가지고 있는 당의 원외 대표죠. 이제 그때 배치 날아갔으니까 구속되면서. 자, 그런데 격에 맞지 않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케이 하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를 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1대1 토론을 하면은 TV로 생중계가 되죠. 그러면 거기서 대장동이 그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대장동 중에서 왜 항소 포기를 했느냐, 항소를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시켰느냐,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확천금을 가져갔는데 김만배, 남욱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돈을 환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토론 주제인데, 그거 하다가 보면은 대장동 사건 본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몸통이 누구냐? 왜 이재명은 이거를 항소를 포기시켰느냐? 이재명과 김만배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지금 대장동 국정조사에서도 이제 하면 나올 텐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조작한 게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재명에게 확 가버리죠. 이재명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냐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조국은 그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몰립니다. 근데 자기가 이재명을 위해서 막 한거를 해줄 그런 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조국은 왜 계속 하자고 했느냐, 토론하자고 했느냐, 자기가 지금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기 이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1야당 대표하고 토론을 하는 것 자체로 자기는 존재감이 올라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새로 당대표를 또 됐다고 하지만 조국 당의 지지율이 요새 2%, 3% 나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거기다가 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비슷하거나 떨어지는 이 상황까지 갖고, 거기다가 조국 당에서 얼마 전에 성비위 추문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조국이 8.15 이 특사를 받고 나서 거의 뭐 존재감이 없는, 계속 가라앉는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토론하자 했는데, 실제로 장동혁이 그래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도 끼워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하고 조국은 정청래도 들어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하자. 그러면 이제 2대2가 되는 거죠.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는 쪽 장동혁, 이준석, 이재명을 방어하려는 쪽 정청래, 장동혁 이렇게 되죠. 그런데 정청래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아니, 가서 깨질 게 분명한데, 이게 대장동 몸통 이재명인 걸 누가 모릅니까? 1심 선고에서 전부 다 그 1심 선고문, 민간업자 이 판결문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400번이나 나왔고, 성남시 수뇌부 여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정청래는 괜히 거기 끼어들어서 이재명 때문에 자기가 망신당할 필요가 없죠. 정청래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제 안 끼워주려고 하죠. 장동혁하고 조국이 안 끼워주려고 하니까 1대1 토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걸 무산을 못 시킵니다.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딱 매치가 성사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은 이재명, 대장동 몸통. 왜 김만배, 남욱에게 일확천금을 남겨주면서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항소를 못하게 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이재명은 급소죠, 그게. 조국이 자기 입지가 다급하니까는 이재명 급소를 아래 찔러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떤 형식이든 누구와의 토론이든 피할 이유가 없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국민들께 더 많이 알려야 한다. 항소 포기를 왜 했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김만배가 뭐 폭로할까봐, 남욱이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던 것을 다시 바꿀까봐, 그 관련된 재판 받고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유죄받을까봐 그거 한 거죠. 그걸 그대로 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빠지지만은 조국은 자기가 존재감을 좀 깔취를 해야 되니까는 자기가 하자고 했는데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국은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하고 상관없죠, 사실.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는 자기 이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국은 오늘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거 이제 승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당 대표가 됐죠. 오늘도 조국은 이 토론에 대해서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한 빨리 당대당 접촉을 시작할 생각이다. 당대당 접촉을 시작할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 서울 현충원을 갔는데 그것이 기자들과 만나서 양당에서 시간, 장소 등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이런 시일 안에 시작하겠다. 양당에서 공식 협의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사람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재명 처지와 상관없이 이재명이 그것을 막 다뤄질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조국은 대장동의 논란에 뛰어들어서 존재가 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죠. 특히 조국은 저는 조국이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조국이 유일하게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구호를 외치고 한 게 뭡니까?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 윤석열, 반 한동훈 이거 기치로 정치한 거죠. 그리고 그때 검찰이 자기 뭐 탄압했다고 정치검찰 해체, 검찰 해체, 반 윤석열 이걸로 지금 정치한다고 뛰어들어서 그 극성 지지층들 막 모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지금 기초를 걸었던 건 이제 전국에서 이게 핵심이 아니죠. 전국의 화두가 아니죠. 검찰 해체됩니다. 해체됐습니다. 법안 통과돼 버렸죠. 지금 그냥 시행만 유예를 해놓은 상태고 검찰 없어집니다. 그러면 맨날 검찰 해체, 검찰청 앞에 가서 검찰 해체하라 막 그때 자기 작년 4.10 총선 끝나고 바로 그날 12명 당선자 쭉 데려와서 대검 가서 검찰 해체하라 했지 않습니까? 검찰 해체합니다. 그건 조국 할 일이 없죠. 반 윤석열 구호 막 외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면 됐고. 그럼 조국은 뭘로 앞으로 정치할 겁니까? 그거 두 개만 가지고 다른 거는 아예 할 줄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고 했는데. 그런 조국이 이제 그러니까 지지율을 2% 넣고 바닥 떨어지고 당 내에서는 성추문이 일어나고 하니까 존재감 가시하려고 토론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자. 장동혁이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체급에 맞지 않지만 조국 12석짜리 조국 107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교도소 금방 갔다 온 사람 판사 출신 이 체급에 안 맞지만은 이재명의 대장동 책임론 대장동 몸통론 이 불씨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장동혁은 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조국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 그러면 장동혁하고 토론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국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이 열리면 모든 게 주제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장동 전체가 주제입니다. 조국도 항소 포기를 얘기하려면은 수사, 기소, 재판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죠. 수사, 기소 문제를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 검찰개혁 문제, 사법개혁 문제도 토론해야 할 것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고 조국 생각이고 그거 검찰개혁 지금 검찰 해체되는데 무슨 검찰개혁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검찰개혁은 자기들이 말하는 검찰개혁, 검찰 계약이죠. 계약. 검찰 해체죠. 이건 다 끝난 거고 이 항소 포기를 하다 보면은 이재명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는 민주당 진짜 조작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하고 이제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은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 강백성 검사를 비롯해서 싹 다 불러가지고 이 사건 어떻게 된 거냐 조작한 거냐 따져야 되고 근데 조작한 게 아니죠. 이재명은 재판을 따로 분리가 돼서 중단이 됐지만은 그 이재명 인허가를 다 내줬던 그 사람들은 징역 8년까지 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아니, 설사 이재명이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남시장이었으면 인허가권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 책임의 배임죄가 책임이 이재명이 돈을 한 푼도 자기 사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성남시장이 업자들 선정을 하고 초과 이익 환수제도 없애고 했는데 그 징역 8년 받았는데 민간업자들이 성남시장이 아무 제도 안 받으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이 토론의 대상이 되고 그 토론이 나중에 국정조사까지 옮겨가면은 이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일종의 이재명 청문회가 돼버립니다. 이재명 청문회. 이재명이 이 법정에서 재판 중단시켰어도 이재명 재판이 청문회 형식으로 국회에서 열리게 되는 그 상황의 전초전이 장동혁과 조국의 1대1 토론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의 원조 사법 리스크, 대장동이 재부각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용산은 지금 멘붕 상태일 겁니다. 멘붕. 이재명도 지금 뭐 외국에 다니면서 뭐 한 대를 받고 막 리셉션 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있지만은 이제 모레 귀국하니까는 내일 좀 이제 귀국 비행기에 딱 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문제가 이거 하나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오늘 언론에 용산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미 대통령과 연관이 없다는 걸 모두 알지 않느냐. 대장동 이슈가 거론되는 데 대해서 연관이 있다는 걸 모두 알죠. 누가 연관이 없다는 걸 모두 압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관이 있다는 걸 모두 알죠. 대장동 몸통 외압 이런 그 야권발 공세에 상당히 당혹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거 언론의 용어고 당혹해하는 거죠. 당황해하는 거죠.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이 결국 이재명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 용산 관계자가 야당의 일방적 발언이고 허위 주장이지만 그런 기사 자체도 편치 않다. 그런 기사 자체가 편치 않겠죠. 이제 왜냐하면 좌파 매체에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문제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재판 재개 그리고 무리한다 못해서 완전 악수 중에 악수죠. 항소 포기. 이것은 좌파 매체도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쪽은 지금 기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